문제풀이 6주 단원별 풀이에 들어갑니다. 각 주별마다 거기 핵심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에 별표 있죠? 별표. 그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원별 그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기존의 기출문제집의 응용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그게 연관된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한국사의 바른 이해 파트에서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 해설집 보고 푸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문헌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유적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2번 문제부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2021년도 국가직 문제였죠. 자, 기억본을 보시면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 유적지라고 그랬습니까? 신석기 유적지라고 그랬죠. 근데 신석기 유적지에 당연히 신석기 토기인 덧무늬 토기가 발견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석기 토기 하면은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탄화된 좁쌀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농경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제 디귿번은 벌써 공주 석장리가 나왔으니까 이게 구석기 유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유적지에 미송립 토기가 발견된다는 자체도 어폐가 있죠. 미송립 토기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산 동삼동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신석기 유적지인데 여기에 유명한 게 뭐죠? 바로 패총이 발견된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거는 경기도 연천종공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귿리을은 정답에서 배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시기가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라고 돼 있어요. 1만 년 전이면 어느 시대가 도래되는 시대죠? 신석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여기 조수수피 이런 게 생산되고요. 간석기 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말 나오고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일본에 천군이 나왔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초기철기로 넘어가야죠. 이거는 이제 종교를 주관하는 지배층 아닙니까?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타나는 것은 계급이 등장한 거니까 이거는 청동기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락바퀴를 사용한 사람,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때 유물 아닙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이제 3번도 역시 지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등장했다는 표현이니까 이게 청동기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읍군삼로는 참고적으로 초기 국가 옥조와 동해의 군장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파용동검 밑줄 딱 치시고 청동기 유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청동기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유물들이 대표하는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뭡니까? 그게 무슨 과자인가요? 뭐예요 이게? 가락바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을 갖다가 바로 이제 발췌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매 기본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판이 갈판, 위에 있는 게 갈돌.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믹서기의 용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신석기 때의 도구이기 때문에 신석기 때의 특징을 찾으시면 1번이 되는 거죠. 농경의 시작. 2번은 지배자가 등장했다고 그랬으니까 청동기. 3번은 뗀석기가 출현했다고 그랬으니까 구석기.
그리고 4번은 동굴이나 막집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는 것이죠. 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않는 것을 우러라. 자, 한반도 신석기는 여러분이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BC 8000년경,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죠. 70만 년부터 시작한 거는 구석기가 되는 겁니다. 갈돈과 갈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을 만들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농경, 사냥, 고기잡이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농경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수렵으로 채집을 했으니까 사냥과 고기잡이도 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 될 거 없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거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경북도 종성군 동광진 유적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유적지가 어느 시대 유적지죠?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최초로 발견된 곳이에요. 여기가 부산 동광진 유적, 아니 부산이 아니라 종성.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고르시면 되는데 1번은 반달돌칼이 떴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때 새로운 간석기고요. 2번은 여러분이 갈판에다가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믹서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석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수렵으로 채집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영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원시 신앙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원시 신앙은 구석기 때는 없어요. 신석기 때 출현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원시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조상 숭배 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시 신앙이 출현한 배경은 농경 발달과 관련 있는 겁니다. 농경을 갖다 기원하는 마음에서 원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 풀이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이 비슷한 문제를. 자,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황해도 봉산집탑리가 있고 만약에 평양 남경유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느낌이 오지 않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키워드를 또 찾으시면 됩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터는 대개 움집자리야. 신석기 때 움집 맞잖아. 그러니까 바닥이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그리고 움집이 중앙에 화덕자리가 있다. 맞죠? 신석기 때 움집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가나요? 곡식을 심고 가을에 반달 잘 나가시다가 뒤에서 틀린 내용이 나오네요. 반달돌칼은 언제 출현한 것이다? 청동기 때 출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청동기 때 출현한 새로운 간석기가 반달돌칼 외에 뭐가 있습니까? 홈자기가 있죠. 바퀴날도끼가 있죠. 그 세 가지는 청동기 때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태양, 물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원시신앙이 출현했다. 원시신앙의 출현, 신석기 때의 특징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흑요석입니다. 흑요석 기억납니까? 어느 시대의 유물이라고 그랬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원래 백두산 산지에서 원료가 생산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거리 무역. 자, 그럼 8번 문제도 봅시다. 보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눌러찍기 토기는 모르시더라도 이른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 세 개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일본의 세영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등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초기철기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지요.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거푸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푸집. 그리고 고인돌이라든가 돌널무덤이라든가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거성 문화의 일종으로서 청동기 때 화강암을 사용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주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나 청원 두루봉동굴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공주 석장리 유적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전기에서부터 후기까지의 구석기 유물들이 출토가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원 두루봉동굴 하면 홍수아이가 발견된 곳이죠. 5살에서 10살, 7살 정도의 사내아이의 온면뼈가 발견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떴네요. 갈돌, 갈판, 간석기, 신석기 시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9번 문제 봅시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구석기 시대 때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계급은 청동기 후에 등장하니까. 그러나 무리를 이끄는 연장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제 연장자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은 갖지는 못했죠. 왜?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햇볕을 많이 받는 남쪽에다가 문을 설치합니다. 2번도 맞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마을 주위에 목책, 또랑, 이 또랑이 바로 뭡니까? 환호 아닙니까? 환호. 이 환호나 목책 시설이 나타나는 것은 부여 송궁리 유적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여 송궁리 유적지는 어느 시대 유적지입니까?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일부 저습지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0번 문제 넘어갑시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모습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구성 단위로 하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였다. 청동기 이후 때는 계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족을 기본 생활 단위로 한다고 하면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1번 정답입니다. 2번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청동기 때 무덤이죠. 그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으면 당연히 철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등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무기가 청동기나 철제로 바뀌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 무기로 사용됐고요. 철기 시대에는 철제가 무기로 사용됐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철기 시대에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청동기는 의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기화되었다는 게 뭐죠? 장식용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1번 문제로 봅시다.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후기 동글빼기 칩니다. 우리가 구석기에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 후기 구석기 유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쓴배찌르개입니다. 쓴배찌르개. 쓴배찌르개라가 나왔죠. 전기 구석기 유물은 여러분들이 딱 2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목도끼와 집게가 있어요. 집게. 자, 2번. 동삼동 패총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조개 껍데기 가면 당연히 바닷가니까 발견될 수 있고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알려준다. 3번. 신석기 시대에는 조피수수가 재배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벼농사가 시작된 건 언제? 청동기 시대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같은 거성문화가 등장했고 미송리시 토기와 같은 청천강 이북에서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 토기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빗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 시대 사람들은 시족별로 대략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 등을 행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족별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족별이라는 것은 시족이 생활의 기본단위라는 거예요. 그럼 시족이 생활의 기본단위라고 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주로 신석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말이죠. 텃밭을 이용하여 잡곡, 이 잡곡이 바로 뭐겠어요? 조피 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마을 주위에 토성이나 목책도랑이 등장하려면 부여 송곡리 유적, 부여 송곡리 유적은 청동기 때 유적이니까 니은번은 정답에서 제외시켜 주셔야겠죠. 디귿번,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시켜 숭배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테미즘은 원시신앙이에요. 원시신앙이 출현한 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고령 장기리 유적지는 모르더라도 부여 송곡리 유적은 여러분들이 필수 유적지 아닙니까?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령 장기리 유적지도 이게 청동기 유적지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만을 모두 골라라. 던문이 토기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한 건 청동기 시대. 앞뒤가 안 맞죠? 니은번. 미송리 토기는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그런데 찌개라든가 주목토끼는 전기구석기 유물 아닙니까? 그래서 안 맞지요, 이것도. 민문이 토기는 여러분이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인데 그 청동기 시대에 환호라든가 또랑이라든가 이런 거 발견될 수 있죠. 부여 송곡리 유적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디귿번 맞는 얘기고요. 리을번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에 발견되는 토기? 신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도구로 고기잡이를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에도 그 이전에 어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은 어로 채집 생활입니다. 14번 문제로 봅시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연천전곡리 떴네요. 연천전곡리 시대는 이거는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목토끼가 출토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정답 고르시면 안 되겠죠? 창원 다오리 하면은 붓이 발견됐다는 거 아십니까? 자, 붓이 발견됐는데 그게 뭘 알 수 입증하는 겁니까?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때 한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됐다는 거니까 한자는 중국의 문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초기철기 시대입니다. 자, 강화 부군리, 강화도죠? 강화도 하면 여러분이 고인돌 발견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4번. 서울 암사동은 여러분이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2번에서 지금 14번까지의 그 선사시대 문제를 풀었는데 거의 문제 스타일이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이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와도 분명히 맞추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형의 문제들이 좀 까다롭다 하면은 이거는 아직 기본 내용이 머릿속에 박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5번 문제.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다.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닥이 지금 어떻다고 되어 있죠? 평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평저라는 게 뭡니까?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닥이 평평한 토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닥이 평평해진다고 하면 이게 청동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동삼동이라든가 양양 오산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동삼동과 양양 오산리는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에 평평한 거는 여러분들이 덧무늬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덧무늬토기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움집에서 주거 생활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신석기 때 이유지요. 자, 3번에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신석기 때입니다. 그리고 농경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신석기 때입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검은 관토기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초기철기 때입니다. 자, 이 15번 문제는 문제의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사료가 좀 헷갈립니다. 평저라는 말 때문에 청동기의 특징이 아닐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부산 동삼동이라든가 양양 오산리는 신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석기 토기 중에서 평평한 걸 찾아야 됩니다. 신석기 때는 보통 밑이 뾰족한 토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무늬 토기를 갖다 다른 말로 덧띠무늬 토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줄인가 이렇게 보면은 띠를 둘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 근데 보통 이제 신석기 토기는 밑 모양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른 밑무늬 토기라든가 빗살무늬 토기는 요게 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 신석기 토기 중에서 평저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걸 묻는 문제예요. 그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이게.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사시대 문제를 갖다 싹 풀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가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자, 일단 2022년도가 아니라 21년도 법원직입니다. 밑줄 친 기억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환인의 아들 황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인이 한울림이라고 그랬죠. 한울림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여러분이 풍백우사 운사, 이 관리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백우사 운사를 통해서 계급이 분화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시대가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2번에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은 곰과 호랑이가 등장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 게 아니라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토테미즘인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게. 뭐 기본 수업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본 수업 때. 4번. 리얼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일치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게 단군왕검 아닙니까? 단군왕검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 일치 사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조선의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하시오. 이게 이제 고조선의 변천 과정 아닙니까? 고조선의 변천 과정은 BC 3세기와 BC 2세기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BC 3세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 BC 3세기와 BC 2세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BC 2세기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BC 3세기 이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연과 대등했다. 그래서 진계의 침입을 받았다. 기억나요? 그리고 서방 2000리를 상실했다.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BC 3세기 이후에는 대동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BC 3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이전에는 요령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요령 중심. 그리고 이 BC 3세기 이후에는 어디 중심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대동강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BC 3세기와 BC 2세기 사이에 들어갈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부왕, 춘왕. 자, 그리고 이제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 명칭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고조선이 중앙정치 조직이 갖추어졌다. 어? 그리고 이제 도의라는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BC 2세기 이후에 위만이 들어옵니다. 위만.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 건국이 돼요. 근데 이 위만 조선도 우리가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발전 과정. 첫 번째,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입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위만조선이 발전하면서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이에 왜 한나라가 침입했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흉노와의 관계. 두 번째, 창해군 설치. 그리고 세 번째가 서파가 우리나라 오다가 살해당하잖아요. 서파 살해 사건.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한나라와 대립을 해가지고 한나라가 침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나라 침입도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차 침입이 있고 2차 침입이 있고 1차 침입 때는 고조선이 승리하고 2차 침입 때 고조선이 멸망하는 거예요. 왕건성이 함락됨으로써.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지배층이 분열됐죠. 우거왕과 역계경. 자, 이게 고조선 변천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변천이 나오면 일단 3세기 이전의 특징, 3세기와 BC 2세기 중앙의 특징, 그리고 2세기 이후의 상황,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자, 17번에 첫 번째. 비파용동군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고조선 초기 영토를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고조선 건국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수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까 요게 이제 위만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 아닙니까, 요게. 그다음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입으로 요동 2000리를 상실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요부군이고요, 요부군. 디귿번. 자, 그 다음 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하였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 지역에다 만든 게 뭐예요? 창해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을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미음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타지면은 요 순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이런 거 있습니까?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됐어요?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고조선 문제 나왔을 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기본 수업 때 해준 거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기본 수업. 그러니까 기본 수업이 기반이에요. 기본 수업이. 그 기본 수업 여러분이 소화하면 뭐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훈련만 쌓으면 되니까.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살인죄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고
상해죄입니다.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뭡니까? 절도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있는 게 바로 고조선의 8조목입니다. 고조선의 8조목. 한서질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한서라고 또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자, 1번에 영고라고 돼 있으니까 영고는 어느 나라의 제천행사? 초기국가 부여의 제천행사입니다. 자, 우리 각 나라의 초기국가의 제천행사 한번 정리해봐요. 자, 먼저 부여의 제천행사가 영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10월 달에 열렸는데 이 영고만 12월 달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제천행사는 다 농경의 유풍을 계승한 건데 요것만 수렵의 유풍을 계승한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 뭐가 있어요? 동맹이 있잖아요. 특히 이 동맹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나라 동쪽에 큰 동굴. 그걸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옥저가 있는데 옥저는 유일하게 초기 국가 중에서 제천 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는 뭐가 있습니까? 무천. 그리고 사마는 뭐가 있어요? 사마는 두 번 있죠? 음력 5월 5일에 열리는 5월째, 그러면 10월 달에 열리는 10월째. 이게 바로 초기국가의 제천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여만 12월이고 수렵의 유풍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싸그리다 10월 달과 농경의 유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는 5월과 10월 달에 있다라는 거죠. 2번을 보시면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바로 8조목을 틀린 거 찾는 거네? 그럼 1번이지 뭐. 자, 그러면 3번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사회였다. 노비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당연히 계급이 존재한 사회죠. 상대부 장군 거기다 밑줄 쳐요. 요거잖아. 요거 봐. 상대부 장군.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그래서 위만조선 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써놨잖아요. 철기 문화 수용. 그 토대 위로 중앙정치 조직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중앙정치 조직. 이거잖아. 이거 상대부 장군. 중앙정치 조직의 관료 이름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2번 삼국사기 밑줄 칩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관련된 기록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삼국사기에. 문화사 파트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낀 한마디로 말해서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하고 흉노와 연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나라가 열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침입을 한 거지.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4번 고조선의 범위는 미송시토기와 비파영동검 이 외에도 거미고비, 거친 무늬거울, 미송리시토기, 비파용동검 하나가 뭡니까?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 이 4개의 유물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 초기의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초기의 영토가 일치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 기본 수업 때 한 거죠. 기본 수 한 2-3번만 들으면은 이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기억년 사이에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했다. 위만 만명 아닙니까? 이게. 그 위만이 입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만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말 나오네. 어? 뭐라고 나와? 준에게 항복하였다. 어? 그러니까 일단 준회가 항복해가지고 나중에 준하를 몰아내잖아, 기준을. 그래서 이게 위만 망명 이후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료는 뭐예요?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했고 사군을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고조선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는 얘기죠. 이 사이에 들어갈 게. 1번.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사 밑줄 쳐야 중개무역. 위만조선 건국되고 나가서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성장시키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8조에 불과하던 법조항이 60여 개로 늘은 거는 고조선 멸망 이후지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법조항이 60여 개로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비파용동범이 제작되기 시작한 건 고조선 초기에 영토를 입증하는 거니까 요거 전이잖아, 얘. 위만조선 전. 자,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서 지역을 잃었다. 그래서 서방 2000리를 상실한 시기도 역시 위만조선 건국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도 사실 요 고조선의 변천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문제 풀었습니다. 고조선의 변천. 자, 21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중 위만의 집권 이후에 나타난 고조선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니까 위만 집권 이후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 이 내용 중에 두 개 찾으세요, 빨리.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니은번과 리을번이 정답이지. 그지? 자, 1번은 여러분이 요소지방을 경계로 해서 연나라와 대립한 건 위만조선 전이잖아, 이게. 연과 대등할 정도로 대립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상대부 장군. 이때부터 있었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히 위만조선 때도 있었지. 근데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거기다 밑줄 쳐. 마련되었다. 마련되었다는 게 뭐야? 시작했다는 거 아닌가? 시작은 위만조선 전부터 시작했지. 자, 22번 문제.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게 이제 19년도 국가지 문제였는데, 답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나와. 근데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칠급 냄새가 나는 문제였어, 이게. 국가적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승우의 제왕운기에다 밑줄 쳐. 자, 이승우의 제왕운기는 몇 세기에 자주적 역사인식을 나타내는 거? 고려 13세기에. 고려 13세기는 여러분이 민족적 자주의식이 나타나는 역사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게 4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어? 동해, 삼재.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야.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의 영웅서사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있었어. 이건 우리나라 고승들에 대한 내용 아니야? 교종의 입장에 썼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지, 요거 삼국유사. 이거는 일현스님에 의해 쓰여진 거야. 우리나라 불교설화와 민간설화가 있고 향가 14수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랬어. 특히 단군신화가 최초로 언급된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야.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충렬왕 때 쓰여진 게 제왕운기거든. 이게 이승유가 쓴 거야. 자, 기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이승우의 제왕운기가 나오면 두 가지를 강조했었어. 첫 번째는 중국과 대등함이다. 두 번째는 단군을 갖다가 민족의 시조로 삼았다는 얘기야.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삼았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승우의 제왕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응? 자, 2번 봐봐.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국에다 동글뱅이 쳐. 내가 보통 역사책 이름이 이렇게 동국이라든가 동사라든가 아니면 해동이라는 말로 시작되면 언제부터라고 그랬냐면 단군조선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 단군조선부터 시작돼가지고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통사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은 단군을 갖다가 역시 민족의 시조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이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이 나중에 이게 삼한정통론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모른다 쳐자, 2번을. 2번은 내가 9주차 코스에서 가르쳐주고 8주차에서는 안 가르쳐줘. 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3번을 보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나오잖아. 동명왕편은 누구를 갖다가 영웅화시킨 서사시라고 그랬어? 동명왕이란 말이야. 이게 고구려 시조란 말이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아니잖아. 이건 고구려의 영웅서사시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언제 발표된 거지? 3.1운동 아닌가? 3.1운동. 자, 3.1운동 몇 년에 일어났어? 근현대사는 연도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굵직굵직한 사건은. 1919년이잖아. 근데 1919년인데 거기 조선 건국이,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군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단군조선이 몇 년에 건국됐지? 2333년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AD가 있고 BC가 있는데 AD는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1919년째 일어난 거야, 이게. 응?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은 2333년에 건국이 된 거야. 그럼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때까지 연도를 한번 구해보자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919년에다가 2333년을 합치시면 되잖아. 그럼 이 연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 합쳐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4252년인가? 4252년. 그렇게 나왔어? 단기 4255년에 바로 3.1운동이 터졌다는 얘기야. 자, 2019년 국가직이야. 작년도 국가직 문제하고는 수준이 엄청 틀리지. 작년도가 너무 쉬운 거야. 작년도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조선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고조선 파트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고조선의 초기 국가의 유물들, 거미고비, 두 번째가 변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단군신화. 아까 문제 있었지? 네 번째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팔조근법 분석하는 거야. 그거 다 있잖아. 자, 근데 여러분이 초기 국가 연맹왕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3번 문제를 봅시다. 그러니까 초기 국가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사료가 떠, 사료가. 그래서 그 사료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 이미 그 키워드는 내가 기본 수업 시간에 책을 보면서 내가 별표 치라고 하고 밑줄 쳐준 거 있어. 그거 열심히 했으면 이거는 그냥 맞춰주는 문제야,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23번 문제는 작년도 국가직 문제였어. 근데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에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각에다 넣었대. 이게 골장제 아니야. 그럼 골장제는 어느 나라 특징이야? 옥조 아니겠어? 옥조? 그래서 옥조의 특징을 정답 찾으시면 돼. 1번 바로 정답이잖아. 민면의리제. 민면의리제는 옥조고 대릴사유제는 고구려고. 됐어? 두 번째,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부여.
소도 동글뱅이 딱 쳐. 소도는 여러분이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신성 불가침 지역 어디야? 사만이지 사만. 무천은 어디의 풍습이다? 동해의 풍습이다. 무천. 자, 24번 문제로 넘어갈게. 자, 이따가 이제 3교시 때 내가 해설지 주면, 그 해설지 주는 목적은 딴 게 없어. 일단 여러분들이 좀 틀렸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맞힌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가 됐으면 상관없어. 나하고 문제 풀면서. 근데 이제 나하고 문제 풀면서도 소화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 것만 해설집을 참고해. 그리고 이제 해설집을 보시면, 제 문제풀이 교재도 그렇지만 해설지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요 내용들은 이렇게 도표식으로 갖다가 총정리를 해놨어. 사실 이것 때문에 주는 거야, 해설집을. 그래서 해설집 보면 예를 들어서 초기 국가다. 그럼 초기 국가의 특징들이 쫙 간단하게 써 있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초기 국가 문제에서 틀릴 게 없어. 그런 게 쫙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얘기야, 그걸. 해설과 답 달면은 사실 여러분한테 줄 필요가 없지, 해설지를. 왜? 지금 설명 다 해주는데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걸 해주면은 이게 80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내가 해설지에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24번 문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럼 가국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일단 여러분이 거기 보면 5부족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5부조 연맹체라는 거 아니야. 5부조 연맹체니까 부여 아니면 고구려 아니겠어? 근데 만약에 부여가 되려고 한다면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가 나왔어. 특히 계로부 하면은 떠오르지 않아? 계로부 고씨, 태조왕. 그럼 어느 나라야? 고구려란 말이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고추대가라는 말이 나왔어. 내가 고추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라고 그랬잖아.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 가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10월에 제사를 지냈대. 동맹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동쪽에 큰 동굴이 뭐야? 그게 국동대열이야, 그게. 그게 국동대열이라고. 그래서 고구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고구려라는 걸 여러분들이 특징을 잡으시면 돼. 자, 1번에 보시면 소도. 이제 반복된다. 소도가 나오면 어디? 사만의 신성지역. 소옥제. 소옥제가 어디 풍습이야? 이게 어디 풍습이냐고. 이거 어디 풍습인지 몰라? 부여야? 이 서자가 무슨 서자야? 이게 사위서자야, 사위서자. 사위의 방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예서제라고도 해. 더 쉬운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남학생 아직도 부여라고 생각하세요? 대릴사위제가 어디 풍습이죠? 대릴사위제 어디 풍습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죠? 어디에? 빨리 대답해보세요. 고구려죠, 고구려. 그 남녀가 결혼하면 신부집에 작은 집을 줘요. 그게 서옥이야. 거기에서 이제 큰 애를 낳고 장성할 때까지 사위가 처갓집에서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릴사위지. 고구려의 아주 중요한 풍습 아니야, 이게. 이거와 내가 상대적인 게 민며느제라고 그랬잖아, 민며느리제.
여자 나이 10세가 되면 10세가 되면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를 갖다 사와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돈이나 아니면 아들과 결혼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 개념이지. 이거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부제라고 얘기해. 예부제. 이 부자가 며느리 부자야. 며느리를 맞이한다. 이건 누구를 맞이한다? 사위를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에 있는 것은 고구려의 결혼 풍습이고 밑에 있는 것은 옥저의 결혼 풍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큰일 난 거야, 이거. 암기가 안 될 게 따로 있고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필수 내용이 따로 있거든.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거든. 이거 해라. 분명 기본서 봐봐. 별표가 쳐 있었을 거야, 지금. 그것도 형사취수의 고구려 풍습이에요. 부여와 고구려 풍습. 형사취수제. 그것도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주로 왕족들이 행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이 사출도 떴잖아. 사출도니까 당연히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린 지역이지? 그러니까 부여가 되는 거고. 8조법 나왔으니까 이건 고조선이고, 그지? 자, 25번 문제 풀고 좀 쉬도록 하겠어요.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진안이 있어.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가 있어. 내가 초기 국가 처음 나갈 때 지도 위치해 주지. 지도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섭렵해 볼까? 이런 거 문제풀이에서 안 해주는데 이거 문제풀이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응? 자, 초기 국가 하면은 일단 여기가 삼안이야. 삼안은 마한, 진안, 변안. 낙동강의 동부가 진안, 낙동강의 서부가 변안. 이게 제일 먼저 성립된 거야. 그리고 이제 요게 부여, 송화강 위역. 그리고 요 부여에 한민족이 남하해가지고 압록강 중상역에 사는 게 고구려. 그리고 이쪽 함경남도 해안 지방에 있는 게 동해. 그리고 강원도 북부 지방에 있는 게 옥저. 강원도 북부 지방에 있는 게 동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보면 나와. 남쪽으로는 진안이 있고, 진안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와 맞닿아 있다. 그럼 남쪽에는 진안이 있고 북쪽에는 고구려 옥저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동해야 이게. 동해. 특히 이제 거기를 보시면 읍군 삼노의 관직이 있었다. 아주 결정적 힌트 아니야. 읍군 삼노는 여러분들이 옥저와 동해의 군장 명칭이야. 옥저와 동해. 자, 1번.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했다. 이건 어느 나라야? 부여지? 기본서 밑줄 쳐드렸어. 열심히 해독하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부여? 마음속으로 생각 나와야 돼. 민며느리제, 옥저. 목지국은 어느 나라에 있었던 군장국가지? 목지국. 삼안에 마한이 있잖아. 마한이 총 54개국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맹주국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의 천안,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 목지국. 응? 근데 그 목지국이 나중에 누구한테 통합이 돼버려? 한강 유역의
백제국한테 통합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많이 백제가 된다고 했잖아. 자, 해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동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 지금 26번에서부터 이 초기 국가 끝날 때까지의 문제들이 다 이런 유형이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개념만 파악하면 다 풀리던 문제들이라고 이게. 개념만 파악하면. 개념이 뭐 깊은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기본 수업 때 배운 내용들. 기본 수업 때 배운 내용들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다 풀려, 다 풀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본 수업을 3번 정도를 들으셔라. 3순환을 들으셔라. 3순환 듣고 회독하고 단원별 문제풀이 쫙 하고 그럼 끝이거든 사실 이게. 자, 10분 쉬겠어요.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